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시댁은 재산이 좀 있는 집이었고 저희 집은 가난했죠. 남편은 먹여 살릴 자신이 있다며 저에게 결혼을 제안했고 저는 허락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남편의 씀씀이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가 번 돈이니 그가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어요. 남편은 골프, 낚시, 그리고 차에 푹 빠져 있었고 매년 차를 바꿨어요. 저는 그저 남자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기에 그의 취미 생활에 간섭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전업주부로 살림을 책임지고 있으니 남편도 가정에 신경을 더 써주길 바랐어요. 그러다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비싼 골프채를 자주 사들이고 낚시대도 바꿀 때마다 몇백만 원씩 썼지만 정작 저에게 주는 생활비는 쥐꼬리만큼밖에 안 됐어요. 딸아이의 학원비조차 빠듯하게 내야 했고 가끔은 그나마도 밀리곤 했어요. 남편에게 생활비를 조금 더 줄 수 없냐고 물었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넌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잖아.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동안 그가 벌어다 준 돈으로 제가 겨우겨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그는 그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참았어요. 그래, 어차피 그는 일하러 나가고 저는 집에 있으니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찾아왔어요. 그녀는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형님, 저도 요새 돈이 많이 없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너무 조금 줘서 아이 학원비 내기도 빠듯해요.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동서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어? 아버님이 남편분에게 1억씩 주셨는데 몰랐어? 그 돈 다 어디 갔어? 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물었어요. 아버님이 1억 주셨다던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돈이고 아버지가 놔준 돈인데 네가 왜 그걸 궁금해해?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그냥 놔둔 게 실수였던 걸까? 그는 이미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다 써버리고도 부족해 빚을 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서도 여전히 저에게는 생활비를 겨우겨우 줬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남편의 소비는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치달았고 빚은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는 귀를 닫은 채였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우리 가족이 무너질지도 몰라 그런 걱정이 매일같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으로는 도저히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었어요. 딸아이의 학원비, 식비, 생활용품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처음엔 친구들에게 잠깐씩 돈을 빌리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딸을 학교에 보내고 그 후에는 마트로 향했죠. 카운터에 서서 계산하는 일도 하고 물건을 진열하는 일도 했어요.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가끔 마트에서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했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몸이 피곤해지는 거였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면 살림을 하느라 또 바빴죠. 남편에게는 그저 마트에 다녀왔다라는 식으로만 말했어요. 그는 내가 생활비에 얼마나 쪼들리는지 그리고 마트에서 일하며 버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몰랐죠. 그래도 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적금을 넣기로 결심했어요. 번 돈의 일부를 딸을 위해 조금씩 저축했어요. 언제 필요할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였죠. 비록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통장에 조금씩 불어나는 금액을 볼 때마다 뿌듯하기도 했어요. 마트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를 메꾸기 어려웠어요. 매달 빠듯한 생활을 하면서도 딸을 위해 조금씩 모아둔 적금도 어느새 빠르게 줄어드는 걸 보니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돈을 벌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중 주식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한 친구가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 길이 유일한 돌파구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날부터 미친 듯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이를 재운 뒤부터 새벽까지 차트를 보고 관련 서적을 읽고 인터넷 강의를 듣느라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죠. 매일같이 경제 뉴스를 챙겨보고 각종 기업들의 재무 상태와 주가 흐름을 분석했어요. 처음엔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배워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작은 투자에서 첫 수익이 났어요. 정말 적은 금액이었지만 제게는 엄청난 성취감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그 작은 성과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 후로는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했고 신중하게 투자하며 조금씩 수익을 쌓아갔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 시간이 갈수록 제 전략이 맞아떨어졌고 그럴 때마다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생활비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식 공부를 하면서 작은 성과가 나자 점점 자신감이 붙었어요. 처음엔 소소한 수익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흐름을 잇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죠. 마치 제게 주식에 대한 재능이 있는 것처럼 거래할 때마다 꾸준히 수익이 났어요. 차트를 보는 눈이 날카로워지고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감각도 예리해졌어요. 무언가에 빠지면 끝을 보는 성격이었던 저는 더 큰 수익을 노려 선물과 옵션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선물과 옵션이 너무 복잡하고 위험해 보여서 망설였지만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며 접근했어요. 리스크가 큰 만큼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긴장됐지만 동시에 큰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제 손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어느 날 예상했던 대로 주가가 크게 움직였고 저는 그 흐름을 제대로 읽어냈어요. 그날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옵션 거래에서 엄청난 수익이 났거든요. 처음엔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보고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이만큼 벌었단 말인가? 손이 떨릴 정도로 기뻤어요. 순식간에 몇 배로 불어난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큰 수익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였어요. 이제 더 이상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딸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 뒤로 저는 더욱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섰어요. 시장의 변동성을 읽고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투자하는 게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즐거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를 불러 앉혔어요. 테이블 위에는 그동안 제가 받았던 생활비의 절반을 정리해서 돌려줄 돈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이게 뭐야? 남편이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당신이 준 생활비의 절반을 돌려주려고. 이제부터는 우리 생활비와 집안일을 반반씩 나누자는 얘기를 하려고 해. 남편은 처음에는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동안 모은 돈과 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설명했어요. 이제 나는 생활비에 얽매이지 않아. 앞으로는 내가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 집의 절반을 책임질 거야. 그리고 당신도 집안일의 절반을 맡아야 해. 더 이상 나 혼자 다 하진 않을 거야. 남편은 처음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태도가 단호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그의 얼굴에 서서히 불편함이 묻어나왔지만
더 이상 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듯 했죠. 그동안의 생활 패턴이 바뀌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집안일도 절반씩 나누자고? 그건 말도 안 돼. 남편이 중얼거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가정의 경제적 그리고 일상의 균형을 맞출 때가 됐어. 더 이상 당신만의 규칙에 따르지 않을 거야.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쌓였던 묵은 감정을 정리하며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길 거라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어요. 남편은 제가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 것을 보고 자극받은 것 같았어요. 처음엔 생활비를 반반 나누자는 제 제안을 못마땅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성공을 눈여겨본 듯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죠. 나도 주식 한번 해보려고. 그동안 밀린 빚도 다 정리했고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제대로 시작해볼 생각이야. 저는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식이 쉬운 게 아니고 특히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재정적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만만했죠. 마치 저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 보였어요. 처음엔 남편도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았어요. 차트 분석을 하고 경제 뉴스를 챙겨보며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듯 했죠. 그리고 아파트 대출로 마련한 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운이 좋았는지 소소한 수익이 났어요. 남편은 신이 나서 저에게 자랑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봐. 나도 해낼 수 있어. 이제부터는 돈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동안의 수익을 더 키우기 위해 큰 금액을 투자했고 리스크가 큰 종목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죠. 주가가 급락하면서 남편이 투자한 돈이 순식간에 반토막 났고 그동안 모은 빚을 다 갚고도 남았던 여유 자금은 속절없이 사라졌어요. 남편은 그걸 만회하려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했어요. 이미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무리하게 더 많은 돈을 쏟아부었죠. 그러다 보니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남편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어요. 저와 대화할 시간도 줄었고 가정에서의 모습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결국 마지막 남은 돈마저 날리고 나서야 남편은 주식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트 대출로 시작한 투자는 빚만 더 늘어났을 뿐이었고 남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망했어. 이제 어떡하지?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경고를 무시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 주식으로 큰 돈을 잃은 후 그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 차트만 보다가 점차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죠.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저 혼자 술을 마시며 조용히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점점 예민해졌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날카롭게 받아치고 작은 일에도 화를 냈어요. 어느 날 밤 남편은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비틀거리며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더니 저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뭐 이렇게 잘난 척하냐?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그렇게 잘났어?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참기로 했어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당신도 잘해보려고 했던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당신도 좀 받아들여야 해.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더욱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돈 번다고 우쭐대는 거 다 알아. 너만 잘났고 나는 이렇게 망한 사람이잖아. 그의 눈은 술에 취해 충혈되어 있었고 화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어요. 그동안 쌓인 열등감과 좌절감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죠. 남편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일어나더니 술병을 거칠게 집어들어 다시 마시려 했어요. 저는 그를 말리며
이렇게 술 마셔봤자 아무것도 해결 안 돼. 우리 다시 얘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고 했지만 남편은 손을 휘저으며 저를 밀어냈어요. 됐어. 내 말 안 들어.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나도 벌어보려고 했어. 내가 망한 건 내 탓이야. 남편의 비난이 날카롭게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처하려고 애썼어요. 그의 화가 잦아들지 않고 점점 더 커져만 갔지만 저는 그가 지금 얼마나 상처받고 무너진 상태인지 알았기에 더 이상 맞서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남편의 그 모습은 점점 저를 지치게 하고 관계는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잃고 열등감에 빠져 술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기엔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때는 저에게 자랑스럽게 보였던 남편이었고 그와 함께 웃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 보자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고 마음먹었죠. 남편이 술에 취해 화를 낼 때도 저는 참고 다독이려 했어요. 그가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이나 주식에서 겪은 실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들어주고 위로하려고 했죠. 남편이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해결책을 찾길 바랐어요. 다시 잘해보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남편은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그의 삐딱선은 점점 더 심해졌죠. 어느 날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나도 알아. 우리 다시 같이 노력해보자. 그동안 쌓아온 정도 있고 함께 이겨낼 수 있잖아.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하며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노력. 내가 잘났잖아.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쓸모 없잖아. 그냥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의 차가운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멀리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자꾸만 스스로를 비난하면서도 그 화살을 저에게 돌리곤 했어요. 마치 제가 그를 망가뜨렸다는 듯이 말이죠. 그가 이렇게까지 멀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의 말과 행동이 나를 상처내고 그런 남편을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삐뚤어진 행동과 점점 심해지는 감정적 폭발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남편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매일 술에 취해 돌아와 나에게 화를 내고 자신이 망가진 이유를 모두 나에게 돌렸어요. 그동안의 정 때문에 한 번 더 붙잡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하루는 딸아이 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집에서 자라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매일같이 아빠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혼을 하기로 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딸을 위해서라도 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동안은 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딸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질 거야. 이혼을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딸아이를 내가 키우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녀에게 상처를 덜 주기 위해 이 과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해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어요. 이혼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되새겨보니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하는 삶은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딸아이와 저 둘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에게 이혼을 이야기한 날 그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갑자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죠.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내가 다 고칠게. 남편은 울고 불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그 모습이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라 그런지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결정난 상태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얼마나 참아왔는지를 떠올리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늦었어.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우리 둘 다 알잖아. 너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더욱 절박하게 매달렸어요. 아니야. 나 진짜로 변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딸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부탁이야. 그가 울며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그의 손을 떼어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그동안의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그의 말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이제는 나와 딸아이의 미래가 더 중요해. 너와 계속 함께 있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될 뿐이야. 남편은 끝까지 울며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고, 이제는 딸아이와 저의 새 출발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죠.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처음엔 혼자 딸아이를 키워나갈 생각에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혼을 결심한 만큼 이제는 딸아이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이 더 강했죠. 주식으로 소소하게 수익을 내던 것도 계속 이어가며 안정된 수익을 만들었어요.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꾸준히 소소한 투자를 하면서 가족을 지탱할 만큼의 수익을 차근차근 쌓아갔어요. 매일 아침 딸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길은 제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딸은 밝게 웃으며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으면 알려줄게. 라고 말했고, 그런 딸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학교에 딸을 내려주고 집에 돌아와 잠시 차트와 뉴스를 확인하며 주식 거래를 했죠. 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전략을 택했어요. 그 결과 딸아이의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이고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었어요. 주말이 되면 딸과 공원에 나가 피크닉을 즐기거나 영화관에 가서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딸아이가 웃으며 엄마, 우리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딸과 함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마음 한편으로 기쁨과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리 둘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행복하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